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평생연봉 나는 토지 투자로 받는다 라는 책 가지고 왔어요. 많은 분들이 돈을 많이 벌면 땅을 사고 싶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의 경우에는 논이든 밭이든 아니면 산, 임야 이런 거라도 조금씩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면 땅을 삽니다. 사실 집은 번거롭잖아요. 세입자가 살고 막 고쳐줘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좋아하지 않고 땅을 좋아하시는 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토지에 대한 기본을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이 책은 어떤 얘기냐면 토지, 농지, 임야, 공장부지, 택지 이런 토지의 종류를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 땅을 개발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땅을 산다는 거는 이렇게 막 논이나 밭이나 임야 같은 거 많이 사잖아요. 도시에 있는 땅은 비싸니까 그런 것들을 개발 비용이 얼마가 들고 개발 허가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런 실전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면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분이 땅을 보실 때 이 땅과 저 땅이 있는데 똑같은 평당 50, 50이다 했을 때 둘 중에 개발 비용이 싼 땅이 좋겠죠. 시세는 같지만 이걸 나중에 개발했을 때 드는 비용이 저렴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거를 계산할 수 있다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계산할 수 없다면 바가지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공부는 미리 할수록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이 책 한번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자, 땅을 봤을 때는요. 땅을 볼 때는 원칙이 있어요. 어떤 토지를 봤을 때 이 땅에 무엇을 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 즉 토지의 용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토지는 절대 단기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하지 말아야 하는 땅이 된다. 땅을 봤는데 이 땅에다가 무슨 건물을 지으면 좋을지 무슨 장사를 하면 좋을지 보이지가 않아요. 사실 그런 거는 단기 투자로 매입하면 안 된다. 그럼 장기로 투자한다. 세워라 내워라 기다려야 된다. 손자 볼 때까지 안 오를 수도 있는 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 투자를 위해서는 용도가 보이는 땅을 매입하자. 이 땅은 공장 부지야. 이 땅은 전원주택 부지야. 이 땅 가든을 지으면 좋겠네. 이 땅은 1층에 점포를 놓고 위에는 집을 넣으면 좋겠다. 이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되게 중요합니다. 땅의 원칙. 보이지 않는 땅은 사지 마세요. 왜냐면 내가 보기에 이 땅 용도가 없어요. 쓸 데가 없어요. 그럼 내가 팔 때도 상대방이 봤을 때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쓸모 있는 땅으로 되려면 길이 난다거나 주변이 개발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죠. 자, 그럼 전원주택 부지로 좋은 조건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시골에 나는 집 짓고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무데나 집을 지면 안 되죠. 첫 번째, 지대가 높은 지형이 좋습니다.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는 조건, 배산 임수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진입로가 넓어야 돼요. 그래야 소방차도 들어오고 구급차도 들어오고 할 수 있죠. 진입로를 기준으로 남쪽을 바라보는 토지. 그러니까 진입로가 남쪽으로 나 있는 거죠. 앞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편의시설과도 접근성이 높은 곳. 최소한 편의점이라도, 시장이라도, 은행이라도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지 너무 구석에 있으면 인기가 없다. 요즘은 병원이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실 병원 가까운 전원주택 부지가 흔하진 않죠. 땅을 볼 때요. 고수들은 비싼 토지를 산대요. 자, 값이 비싸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해석하자면 이 땅이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때문에 토지 투자에서 단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값이 싼 토지보다 비싼 토지를 매입해야 단기 투자에 대한 이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집도 여러분 엄청 비싼 집이 있고 엄청 싼 집이 있어요. 싸다고 오르는 게 아니고 비싸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토지도 그냥 값이 비싼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땅의 시세를 볼 줄을 모르면 이건 비싸니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시세가 비싼 땅이 좋다는 거지 시세는 10만 원인데 중개사가 이건 30입니다 라고 불러서 터무니없이 바가지를 씌우는 땅은 좋지가 않습니다. 밸류맵 요즘 토지 시세를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밸류맵을 여러분이 설치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지역의 토지를 시세를 이렇게 쭉쭉쭉쭉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한번 밸류맵에 대해서 리뷰를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도 리뷰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을 보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의 유효는 최초 허가 기간으로부터 2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1회에 하나여 1회를 연장할 수 있게 한다. 자, 개발행위 허가는요, 이 땅을 뭐 공장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전원주택으로 개발하겠습니다라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가 관련 서류가 이렇게 있죠. 국토부에서 이렇게 시장이 도장도 찍어준 이런 식으로 보이세요? 이렇게 허가를 받은 증이 있어요. 여러분이 땅을 살 때 말로만 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허가가 나는 땅이라는 걸 이 서류가 있으면은 100% 확실하게 할 수 있죠. 자, 토지를 매입하는데 내가 뭔가 개발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개발이 되지 않은 땅이라든가 뭔가 그 조례가 바뀌어서 여기는 이제 허가가 안 나요라고 했을 때는 쓸모없는 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하려고 개발 행위를 이제 매도 측에서 하고 매수 측에서 그거를 양도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신기하죠? 이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로만 이거 됩니다 하는 거 믿지 말란 얘기예요. 자, 도시계획도로는 착공 예정일을 알 수 없다. 그 도시계획도로가 뭐냐면 빨간색으로 도로가 표시됩니다. 어디에? 지적도에. 지적도가 아니라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발행을 할 수 있어요. 원하는 번지수를.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도로가 이제 이걸 계획도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착공 예정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돼 있다고 해서 토지의 가치가 무조건 높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 할까요? 어떤 분이 이 계획도로를 보고 땅을 산 거예요. 이 도로에 물리는 땅이 되겠다. 지금은 맹지인데 도로가 생기면은 되게 좋겠다라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몇 년 뒤에 거기에 무슨 도로가 생겼냐면 고가 도로가 생겼대요. 그러니까 내 땅을 지나는 게 아니라 위로 붕 떠서 이렇게 쭉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내 땅의 가치가 더 안 좋아져요. 왜냐면 도로에서 뛰어내려야 돼요. 내 땅까지. 너무 높게 되니까. 그리고 미관도 좋지 않고 햇빛도 가리고 농사도 잘 안 되고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그 토지가 원형지일 때 그곳에 도로보다 꺼져 있는 부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도로가 있고 도로 밑에 푹 꺼져 있는 땅이 있어요. 그런 땅에다 누가 부지를 조성할까, 공장 부지를 조성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푹 꺼져 있는 곳도 공장을 굉장히 많이 지을 수 있게 됐어요. 그 지면을 높이는데 10m 꺼져 있는 토지라서 쓸모가 없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리막길을 만들어가지고 반대편으로 통로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 10m를 높이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땅을 높이는데 여러분, 내가 뭐 100평의 땅이다. 그럼 100평을 10m를 높인다. 이게 말이 안 돼요. 내 땅이 기둥이 돼요. 옆에 땅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땅을 높인다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고요. 번면이라는 생겨요. 자, 땅이 산처럼 이렇게 솟아나는 거죠. 흙을 쌓으면 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높이면 높일수록 이 번면 때문에 내 땅이 작아지는 거죠. 여기다 공사를 하면 또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꺼진 땅을 살 때는 여러분 이게 싼 건지 이걸 공사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논보다는요 밭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논은 보통 물을 많이 대야 돼요. 모내기 같은 거 할 때도 발목에 막 물이 찰랑찰랑 하잖아요. 하지만 밭은 물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거의 빗물 위주로 농사를 짓죠. 자, 농지지만 보통 물을 받을 필요가 없기에 도로와 지면의 높이가 같다. 자, 성토, 흙을 쌓는 것, 절토, 흙을 깎는 것,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구조물의 공사량이 미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논은 보면 여러분 다 꺼져 있습니다. 근데 밭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니까 아까 제가 말한 거 번면을 만들거나 아니면 옆에다가 그런 옹벽을 쌓는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밭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밭을 같은 값이라도 더 선호합니다. 이런 것도 간단한 꿀팁이죠. 자, 토지 아래쪽으로 스틸 그레이팅이라는 벌집처럼 생긴 구조물을 여러분은 가끔 볼 수 있어요. 자, 벌집처럼 생긴 구조물이 우리 도시에도 종종 있죠. 그게 바로 우수관이에요. 우수관. 비가 내릴 때 물이 이제 빠지는 배수로. 우수관에는 오수로 연결할 수 있대요. 오수가 뭐냐면 우리가 정화조라든가 설거지하거나 샤워하는 물을 버릴 때 쓰는 그런 물을 연결해야 됩니다. 자, 이 스틸 그레이팅이 왜 시골에
땅을 보러 다닐 때 중요하냐면 도시는 여러분 다 오수관이 잘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연결을 해서 그런 더러운 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이 많지 않은 시골의 경우는요. 땅 속에 오수관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사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땅이 도로에 물려있는 건축이 가능한 땅이라도 오수관 연결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산 땅에서 오수관이 저기 한 500m 멀리에 있다. 그러면 그걸 내가 다 내 돈으로 다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살 때는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 안에 있는 LH에서 분양하는 택지를 많이 사는 거죠. 그렇게 하면 기반시설이 다 돼 있으니까 되게 편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일반 논이나 밭이나 임야를 사서 개발할 때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땅을 볼 때 가장 되게 좋아하는 게 있어요. 국어. 여러분 국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국어 영어 수학할 때 국어 아니고요. 국어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검색을 좀 해보시면 됩니다. 국어는 또랑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땅과 땅 사이에 쪼가리 땅 같은 게 국어로 있기도 하고 도로와 토지 사이에 이렇게 물 같은 거 흐르는 가끔 이렇게 바퀴가 빠질 수 있는 그런 곳. 그러면 내 땅이랑 토지가 있으면 가운데 국어가 껴있다. 그럼 그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으면 들어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사진이에요. 이런 사진. 국어가 여기 사이에 있잖아요. 요거 때문에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거 이 땅에. 근데 국어는 여러분 국가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허가를 맡아서 목적의 허가라는 걸 받으면은 다리를 쉽게 연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꿀팁이에요. 국가의 땅은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다. 그 땅을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지나갈 수 있게 그냥. 당연히 그 연결하는 비용은 내가 냅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허가를 해줘요. 그러면 지금은 갈 수 없는 땅인데 이 목적의 허가를 받으면 연결이 가능하고 갈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죠. 자, 수계 기준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뭐냐면 여러분 시골 가시면 저수지, 산 밑에 저수지 굉장히 경치가 좋고 드라이브 코스고 백숙집도 있고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관광객도 정말 많이 오고 돈이 되겠다라고 해서 투자를 해서 집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런 데는 허가가 거의 나지 않아요. 공장을 설립하거나 식당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공장 설립 승인을 받으려고 할 때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농업용 저수지로부터 일정 거리 안에는 공장 설립을 제한한다. 그러니까 우리 공장 근처에 무슨 논이 되게 많다. 그러면 농업 용수가 이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수계는 하천등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인 유하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렵죠.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할 때 무조건 공무원한테 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한테 제가 이 무슨 동의 몇 번지 이 땅에다가 지금 식당을 하려고 합니다. 뭐를 하려고 합니다. 허가가 납니까? 건축허가 납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어요. 되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역별로 조례별로 다릅니다. 다 달라요. 자, 임야를 매입할 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산도 되게 낮은 산, 평지와 가까운 그런 산들이 있죠. 이런 산을 매입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산은 굉장히 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묘가 있는지 확인하라 라고 써 있어요. 자, 만약에 묘가 있는 땅을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산이 묘가 있는지 없는지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관리가 되지 않는 거는 이렇게 솟아있는 봉우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특약사항에 추후 분묘가 발생할 시에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이장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분묘 기지권은 여러분 영원해요. 남의 땅에다가 묘를 묻어놔요. 그거를 계속 파낼 수가 없어요. 우리 허가 없이. 그래서 분묘 기지권은 땅 주인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묘를 쓸 수가 있습니다. 건물이 없어도 제가 아까 스틸 그레이팅, 우수관, 배수관, 드럼물 나가는 그 통로를 봐야지 허가가 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도시가스도 봐야죠. 가스가 없는 지역은 LPG 가스통을 놓고 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건물의 가치가 완전 달라지죠. 내가 만약에 커피숍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되게 경치 좋은 곳에 도로가에 딱 지으면 너무 경치가 좋을 곳에 했는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다. 그럼 가스비가 어마어마하겠죠. 자, 지역 도시가스에 전화를 걸어서요. 직원을 불러주면서 해당 토지 주변으로 도시가스가 연결되는지 확인하면 된다. 또한 이때 그러면 저기까지 지금
도시가스 연결돼 있습니다. 그럼 내 땅까지 몇 미터인지, 그럼 그 연결하는 비용이 얼마인지도 확인할 수 있대요. 내 건물을 위해서 연결을 하려면 그 돈은 누가 낸다? 내가 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건물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내 건물만 논밭 한가운데 뚝 떨어져 살 수가 없어요. 오수관 연결하고 도시가스까지 내가 연결을 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을 혼자 지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 전원주택이 모여 있고 왜 가든 같은 식당도 막 오밀조밀 모여 있는지 좀 이유를 아시겠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개발부담금. 여러분 세금이 되게 많아요. 논이나 임야나 밭이나 이런 것들을 대지라는 걸로 바꾸고 건물을 지을 땅으로 바꾸는 돈을 되게 많이 냅니다. 개발부담금은요. 도시지역은 990m 제곱 이상 300평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m 제곱 이상, 이렇게 500평이네요. 비도시지역은. 그래서 도시지역 300평, 비도시지역 500평 이상을 개발할 때는 개발부담금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300평을 투자하는 것보다 299평을 투자하는 게 좋다 안 좋다? 좋다. 세금이 없다. 개발 부담금을 피할 수 있어요. 여기 또 이제 뭐 개발 행위 그런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또 나와 있긴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지목이 임야라고 써 있는 땅을 샀어요. 자, 볼게요. 여기 보면은 지목이 잘 안 보이네요. 지목이 임야입니다. 자, 사진 볼게요. 지목이 임야인데 딱 보시면 임야이지만 땅 모양을 봤을 때 그냥 밭이에요. 밭. 전이죠. 전. 자, 근데 이 토지가 불법으로 개간이 된 거예요. 임야하면 산이나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현황은 농지로 쓰고 있는 거죠. 자,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지목을 보고서 나는 산지니까 산지 전용비를 내면 되겠다. 산지 전용비가 되게 쌉니다. 10,000원에서 한 15,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평당. 근데 농지는 공시지가의 30%를 내야 돼요. 자, 공시지가가 뭐 예를 들면은 30만 원이면은 한 10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돼요. 평당. 그러니까 엄청 많죠. 이런 것도 땅을 매입할 때 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목만 보고 한 10,000원, 15,000원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농지로 분류가 돼서 어마어마한 손실을 볼 수가 있대요. 농지 전용 분담금은 최고가 제가 알기로는 16만 5천 원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담당 공무원에게 질의하시면 다 알 수가 있어요. 물어볼 게 되게 많죠. 택지 투자. 제가 아까 말한 거.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 땅 초보는 그냥 LH에서 조성한 신도시, 뭐 혁신도시, 그 다음에 뭐 택지개발지구 안에 있는 그런 분양하는 택지를 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죠. 택지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 지역의 건물에 대한 공실률을 확인한다. 자, 원룸 부지, 뭐 점포 겸용 상가주택 이런 거 할 때 원룸을 내가 짓고 싶은데 그 지역 원룸이 다 비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택지 투자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실이 있는지 잘 월세가 나가는지를 볼 수 있어요. 택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주자 택지, 협의자 택지가 있어요. 간단하게 보통 이택, 협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책을 여러분 왜 읽는 게 중요하냐면 부동산에 갔을 때 여러분이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로 갔어요. 예를 들면 뭐 어디 얘기해 볼까요? 뭐 검단 신도시에 갔다. 위례 신도시에 갔다. 뭐 평택의 고덕 신도시에 갔다. 라고 하면 이택, 협택 이런 물건들이 막 있어요. 뭐 피가 얼마니 뭐 어디에 뭐 몇 번지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기본 용어를 잘 모르면 의기소침해지고 사람이 질문을 더 못해요. 더 궁금한 게 되게 많은데 하나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용어를 공부하셔도 상대방이 말할 때 맞아, 내 책에서 봤어 라고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주자 택지는요, 거주하던 원주민에게 주어지는 토지로서 단독주택, 아까 말한 그 다가구, 원룸, 투룸 이런 거 지을 수 있는 거 보통 많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점포주택. 되게 한참 인기였죠. 1층에 상가고 위에는 집이 있는 거. 그거 두 가지를 많이 합니다. 감정 가격에 공급돼서 아주 싸게 공급을 해줘요. 그리고 협의자 택지는요, 주택만 지을 수 있는 주거 전용 택지예요. 집만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분양가가 이주자 택지보다 높아요.
그래서 인기가 조금 없다라고 합니다. 이주다 택지가 아주 인기가 많을 때 협의자 택지도 인기가 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좀 비싸다. 그리고 잔급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가 안 된다. 예전에는 이주다 택지 같은 거 LH에서 분양할 때 그 LH 사이트 가면은 뜨거든요. 클릭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택지를 이렇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뺑뺑이를 돌려서 추첨을 하기도 하고요. 가격을 높게 쓴 경매 가격으로 낙찰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전국 단위가 다 됐는데 이게 투기 수요가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지금은 실수요 전용으로 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만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도록 많이 하고 있어요. 대부분. 오늘은 이 책을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문 용어도 많고 좀 천천히 곱씹어야 할 내용이 많아서 제가 아주 짧게 리뷰를 해봤어요. 여러분 토지 투자하고 싶으시면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 있으면 이런 거 한 권 추천해주면 정말 좋겠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